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보였는데요. 제주도가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재단 독립성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여전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 이사장에 이어 권한 대행까지 사퇴하며 극한 갈등을 낳고 있는 제주도와 4.3 평화재단. 발단은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한 달 만에 제주도가 대폭 수정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던 재단 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제주도 담당 실국장 1명이었던 당연직 이사를 도의회 사무처장과 교육청 4.3 평화인권 교육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늘렸습니다. 조례안에는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4.3 평화재단 조례안에 그 내용을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4.3 평화재단 이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제출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도지사 입맛대로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고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3의 정치와 그리고 특정 정치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이 빠져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수정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간 상황. 도의회는 일단 1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4.3 사건 기록물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록물은 군법회의 수용인 기록과 유족 증인, 도의회 4.3 피해 신고서와 순위 삼촌 등 제주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기록물 14,600여 건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내년에 국제자문위원회 사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대비가 중요한데요. 여객선 침수 사고에 대비한 훈련 현장에 김하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제주항 북쪽 14km 해상에서 침수로 승객 15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기울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 선내에는 비상대피를 명령하는 안내방송이 시작됩니다. 현재 한일 골드 스텔라호에서 침수로 인한 선체가 기울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승객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비상 소집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원들의 한쪽 팔에는 선실 내부를 안내하는 영상이 담긴 휴대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선실에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탈출을 안내합니다. 배가 좌회로 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과정에서 한꺼번에 승객들이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깔림 사고까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 헬기까지 동원해 바다에 승객들이 빠진 상황에 대한 구조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45명의 구조대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전국 최초로 제작된 선박 안의 실제 모습을 담은 영상 지도 때문입니다. 도면만 보게 되면은 몇 번을 걸쳐서 봐야 되지만 레스큐 앱을 통하여 구조활동 시 누구나 화면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제주해경은 앞으로 선박 영상 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2만 톤급 이상 여객선 총 5척에 대해서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24년까지 7척을 더해서 총 12척, 도내 모든 대형 여객선을 대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주해경의 새로운 시도가 한 해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 바닷길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실내에서 빛과 음악을 통해 예술을 감상하는 대형 미디어 아트 시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 이왈종 화백의 작품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붉은 동백꽃. 나뭇가지 사이에 앙증맞게 앉은 하얀 새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주 섬을 연상시키듯 집과 자동차, 달리는 말이 한데 어우러진 동백나무. 사람보다 큰 동물과 동물보다 더 큰 꽃에서는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색채로 만물을 평등하게 그린 이왈종 화백의 작품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빛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이왈종 화백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아미엑스 전시입니다. 제가 미디어 아트를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몇 편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공간에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주로 해외의 명화를 주제로 한 기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와 달리 국내 작가 작품을 주제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정착 33년, 올해 78의 나이에도 계속된 이 화백의 도전이 캔버스 위가 아닌 빛과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술과 과학은 항상 앞을 보고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 작업을 거쳐 미디어 아트로 다시 태어난 이왈종 화백의 작품은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9곳에 문을 연 빛의 시리즈 전시관에서도 소개돼 제주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자연들을 갖다가 아주 해학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생활, 일상과 일탈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이후 이응노 화백 등 다양한 국내 작가 작품을 주제로 한 전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고성군은 소가야의 핵심 유적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가야 해상왕도의 역사성을 정립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송악동 고분군과 다국적 해상교류의 증거인 동해동 유적, 말림산 토성과 내산리 고분군 등 고성군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가야 유적과 유물들이 풍부하지만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최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가야시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사진을 수립했습니다. 가야 해상 왕도 복원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가야 유적들의 조사와 주변 정비를 먼저 추진합니다. 중기 사업으로 2038년까지 핵심 유적의 관람 시설들을 확충해 활용도를 높이고 역사 테마 공원과 탐방센터, 고성읍성 정원 등 관광 거점 시설 건설은 2053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고성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고성군은 내년부터 영남 최대 규모로 확인된 송악동 14호분을 공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7호분은 확보한 국비 28억 원으로 토지 매입과 주변 건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특히 도심지에 방치되다시피 한 동해동 유적은 국가사적 신청을 완료해 내년 1월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4세기 때 우리 이쪽 서부 경남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곳이 여기고요.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되지 않을까.
고성군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이 소가야의 역사성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춥겠는데요. 낮 기온 9도 안팎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산지에는 눈이 내리면서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간도로에서는 현재 교통 통제 중인데요. 천백도로에서는 소형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 중산간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산지 삼각봉에는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도 최고 7cm 더 내리겠고요. 또 산지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라산 설산 탐방이 가능한 곳에서는 보온에 신경 쓰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성판악 영하 1도, 동부지역 4도, 남부지역 6도, 서부지역 7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지역 9도, 남부지역 11도, 동부지역 10도에 그치겠고요. 성판악도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비가 가끔 내리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서도 오늘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대병원에서 약물 오투약으로 영아가 숨진 의료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한 13개월 영아에게 호흡기 투약하도록 한 약물을 정맥 주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주택에서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6년 동안 도내 한 단독주택에 환자 대기실과 방사선 촬영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하며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와 차량 등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로 구매한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리구매 등 해시태그를 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뒤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담배 수량과 종류, 전달 방법 등을 정하고 한 갑에 최고 5천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일정 장소에 물건을 놔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 제주 감귤 박람회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모든 감귤의 당도를 측정하고 선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제주 감귤의 시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귤 박람회에서는 감귤 따기 체험과 감귤 할인 판매, 감귤 제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서귀포항 선착장에 정박 중인 관광 잠수함 갑판에서 물범이 발견됐습니다. 해양생물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물범은 점박이 물범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서해 백령도 일대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종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월 서귀포시 가파도 하동항 인근 해안에서 점박이 물범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안반과 법정 보호종 산호를 훼손해 논란이 일었던 관광 잠수함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늘 서귀포 문섬 일대를 방문해 이 관광 잠수함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운항 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운항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네, 12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